네, 안녕하세요. 다원에서 화학 강의하는 서진이라고 합니다. 비 오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만약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오늘 비가 온지 모르시겠지만 일단 저희 이번 설명회에서는요. 아이들이 화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화학이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딱 잡은 제목은요. 선택 과목 이라는 개념입니다. 화학이라는 것 자체가 선택 과목이고 저희 아이들 지금 선택 과목을 다 선택을 아마 했을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 딱 올라가면서 어떤 학교들은 과탐 2개, 사탐 2개를 선택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어떤 학교들은 과탐 3개, 사탐 하나를 선택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것뿐만 아니라 국영수도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화학을 어떻게 포커스를 해야 돼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게요. 나도 공부를 좋아하지 않았다. 얘들아, 공부 꼭 그렇게 많이 해야 될까? 우리가 사실 화학자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화학 성적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딱 그 정도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어머니들 혹은 아버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야? 수업 대충 한다는 거야? 적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요. 저는 강조합니다. 선택과 집중. 우리 아이들 고득점자인 아이들은요. 국영수를 더 열심히 챙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화학을 갑자기 과제를 막 100문제씩 내주고요. 300문제씩 내주면요. 아이들 화학이 너무 재밌잖아 하고 화학을 풀다 보면요. 국영수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화학 못하겠어 하고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위권 아이들은요. 너무 챙길 것도 많은데 화학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뭐 이렇게 많이 해야 돼? 아예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요. 성적이 나올 만큼 공부하자입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고요. 처음에는 제가 아이들한테 한 50문제, 뭐 40문제 이렇게 나눠줍니다. 선생님, 과제가 너무 적어요. 제가 수업 끝나고 다 상담전을 돌립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선생님, 과제가 너무 적어요. 하시다가 두고요. 제가 항상 추가 과제를 넣어놓습니다. 그래, 이건 필수야. 이것만 풀어도 사실 성적은 나와. 그런데 문제 양의 부족함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는 양치기라고 하죠. 양을 막 풀면서 화학을 풀어야 돼 하는 친구들한테 계속 무제한으로 선택 과제를 제공합니다. 당연히 선택이죠. 그러다 보면요. 1학기 중간고사가 지나면 문제수가 적다는 얘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적게 풀어도 성적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나는 양치기를 했는데 됐네? 그러다 보면 국영수가 딸리네 하고 점점 화학 문제수를 줄이게 됩니다. 저는 그 미니멈을 아이들한테 제시합니다. 얘들아, 이 정도만 해도 성적이 나와 하는 그 미니멈을 통해서 선택 과목에 대한 공부 자세를 갖춰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랬을 때 저희 아이들은요. 요런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교재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인 개념들 제가 직접 집필한 교재죠.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는 용어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뒤에 용어 정리집을 쫙 제공을 해놓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는 용어를 정리하면 한 200단어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백과사전처럼 정리를 해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찾아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놓고 있고요. 과제 같은 경우는 방학 특강은 3단계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1 같은 경우는 개념 확인, 스텝 2 같은 경우는 강남권 포함해서 사실 제가 자사고들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사고들 내신 기출 넣어놓고 있고요. 3단계는 모의고사 기출이라고 해서요. 저희 아이들 화학이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를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희 강남권 학교들은요. 화학 1 수준이 수능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유형 자체가요. 너무 지엽적이지도 않고요. 적당히 모의고사 형태를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요게 저희 수업이 일요일에 있습니다. 그러면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나눠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애들 믿었죠. 얘들아 일요일 과제야? 하고 과제를 주면요. 다 나눠서 풀 줄 알았어요. 근데 일요일 점심 수업이면 토요일 저녁부터 풀어요. 심지어 저녁 10시 뭐 이렇게 풀어요. 막 졸려해요. 왜 이렇게 졸려? 선생님 저 과제하다 못 잤어요. 몇 시에 시작했는데 10시? 그때 알았어요. 아이들은 과제를 잘 나눠서 풀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요. 과제를 화, 목, 토에 나눠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하고요. 그 과제를 제출하는 순간 답지 확인이 가능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퀴즈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누적 범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확인 퀴즈를 보는데 화학 자체가 아이들이 되게 착각하는 개념 중 하나가 이해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화학은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물리화학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본인이 이과적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에요. 대부분이요. 그럼 아이들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해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암기가 안 돼서 생명 지구과학이 너무 싫어요.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물 분자량이 얼마야? 18? 뭐 이래요.
다 외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화학은 이해하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화학의 기본이 암기가 담겨 있습니다. 화학이 어려운 이유가요. 암기를 기반으로 푸는 게 아니라 암기를 응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와서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은 그걸 착각합니다. 화학은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과목이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아이들 기말고사 기간이잖아요. 얘기합니다. 또 뭐 저는 이해를 못하고 암기를 못해요. 야, 암기를 안 한다는 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야. 그것은 너의 큰 착각이란다. 맨날 얘기하면 막 허허허 웃어요. 그게 아이들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누적법인 확인 퀴즈 같은 경우에는요. 4주차 확인 퀴즈 같은 경우는 1주차부터 4주차의 내용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개념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끔 계속해서 복습을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 주차에는요.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게끔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증명이 된 게 뭐냐면요. 제가 퀴즈를 넣을 때 항상 시중에 있는 문제를 절대 넣지 않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문제를 계속 입력해서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점점 성적이 오르는 게 보여요. 되게 간단한 확인 퀴즈입니다. 제가 거기에도 넣어놨고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한 장짜리 확인 퀴즈인데요. 그게 평균이 한 70점, 60점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 자체가 아이들이 문제와 개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을 맨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성적이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점차 성적이 오릅니다. 그랬을 때 어머니들이 가끔 의심을 하세요. 야, 너 왜 성적이 자꾸 오르는 거야? 너 이 선생님 어디서 문제 출처를 알아냈지? 너 그거 다 보고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를 했대요. 엄마, 서진 선생님은 달라. 그 사람은 자기 머릿속으로 문제를 낸대. 뭐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저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래 내가 항상 하던 말이니까 했는데 뒷말이 너무 배신감 들었어요. 그 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다 이미 찾아봤어. 절대 안 나와. 그 아이들, 요즘 아이들 무섭습니다. 문제를 다 찾아본 거죠. 정말 출처가 안 나오네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 아이 겨울방학에 화학 처음 배웠거든요. 바로 그 다음 중간고사 때 100점 나왔습니다. 그런 게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어떻게 아냐 모르냐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확인 퀴즈일 거고요. 관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수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내신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전화, 카톡은 다 하고 있지만 요즘 아이들 카톡 잘 안 읽습니다. 막 안 읽음 398개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맨날 핸드폰을 붙잡고 있던데 하고 보니까 다 인스타로 갈아탔더라고요. 인스타 아이들이 팠습니다. 아이들과 친구를 맺었습니다. DM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공부 안 하니? 너는 왜 활동 중인데 내 카톡을 안 읽니라고 약간의 집착을 하면서 과제를 안 했을 때 저희 얘기했듯이 화, 목, 토의 과제를 제출합니다. 제출이 안 될 경우에 인스타로 살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굉장히 다양한 수단으로 피드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간 피드백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줌으로도 계속 클리닉을 하고 있고요. 저희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풀로 클리닉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타이머 태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푸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 정시마다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10시부터 6시까지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와서요. 정시마다 시험을 20분씩 시간을 재고 볼 거예요. 그래서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두고 있고요. 그게 조금 불가능하다 싶은 친구들은 수업 전에 조금 미리 와서 볼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내신 강의에 해당하는 건데요. 제가 요즘 이제 좀 체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곧 기말고사 기간이잖아요. 저는 아이들 시험 직전에 전날 밤 8시부터 아침 10시까지 같이 밤을 샙니다. 그래서 줌을 열어놓고요. 공부할 거 있으면 들어와서 해, 모르는 거 있으면 계속 질문해서 해 하면서 아이들과 끝까지 소통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개념교재와 함께 저희 확인 퀴즈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념교재가 지금 굉장히 화려합니다. 여기선 잘 안 보이지만 굉장히 화려한 개념교재였는데요. 아이들 반응이 살짝 좀 꺼내기 부끄럽다라고 해서요. 이번에 좀 표지가 바뀔 예정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는 저렇게 모의고사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료 필기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지금 경기여고랑 중대부고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자료들에 대한 필기본들까지 제공을 하면서 아이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얘들아 이 학교들은 좀 더 지역적인 부분들이 나와 해서 제가 각 학교들 경기고 중대부고뿐만 아니라 학교들에서 나오는 필기본들까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제 같은 경우는요. 3단계로 제공이 될 뿐만 아니라요. 제가 매주 리뷰 과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문제 정도가 제공이 될 건데요. 그 다음 주차에 예를 들어 2주차 수업이 진행되면요. 2주차 과제와 함께 1주차 리뷰 과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복습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종강 후에도 과제를 한 번 더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수업이 2월 전까지 정도에 끝날 건데요. 그 뒤 시간 동안 아이들은 얘기하죠. 나 방학 때 너무 힘들었어. 3월을 위한 재충전을 해야겠어 하면서 좀 놀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이 좀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를 제공함으로써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때까지 계속해서 피드백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강의 영상 같은 경우도 항상 유튜브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톡에 올려놓을 거니까 필요한 경우 계속해서 볼 수 있고요. 유튜브 라이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 이제 좀 늦잠을 잤는 걸 하면 항상 선생님 저 영상이요 뭐 이렇게 올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로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 장 정리본이라고 해서요. 저희 화학은 별로 암기할 게 너무나 많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암기할 거와 더불어서 테크닉들을 정리하는 한 장 정리본을 종강 때 제공을 할 거예요. 이 한 장 정리본은 저희 통합과학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구과학 부분이 섞여 있는데 화학의 한 장 정리본을 제공해서 화학원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암기 카드입니다. 제가 매일 집에서 이렇게 작두를 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직접 잘라서 펀치를 뚫고 만드는 건데 외워야 될 것들 좀 정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내신 때도 맨날 제공하는 부분인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뭐 점심시간에 막 인증샷을 찍어서 인스타에 절 태그합니다. 선생님 저 암기 중 뭐 이렇게 올리는 부분이라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주 3회로 제공하는 것들이 되어 있고요. 원래는 해설지를 따로 제공을 했었는데 이제는 딱 과제를 제출하자마자 해설을 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화학 같은 게 안 풀리다 보면요. 아이들이 가끔 이제 과제 해설 뭐 이렇게 들고 옵니다. 그러다 보면요. 옆에 놓고 풀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아니다 싶어서요. 과제를 제출하면 해설을 볼 수 있고요. 당연히 다음 주체 해설 종이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제출을 할 수 있겠고요. 저희 카카오톡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단톡방 운영과 함께 제가 카카오 채널이 있어서요. 혹시나 제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 QR로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되고요. 네, AI 아닙니다. 제가 직접 답장 드릴 거니까 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희 화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저희 아이들이 보는 2015년도 마지막이죠. 화학 1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 2, 3, 4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요. 1단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양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학이 얼마나 좋은 학문인가. 화학이 점점 선택자 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화학을 꼬시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는 단원인데 암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몰과 화학 반응식이 조금 어렵습니다. 처음에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화학 반응식과 몰, 화학 식량과 몰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 몰에서 화학을 포기했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1단원이죠. 그냥 화학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몰 같은 강우가 간단하게 단위야라고 설명하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접근을 합니다. 아이들이 사실 어려워하는 부분은요.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양적 관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화학 반응식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화학 식량과 몰이라고 하는 그 앞부분을 제대로 정리를 해놔야 양적 관계가 쉽습니다. 우리 아이들 미적분도 풀고 기하도 풀고 뭐 삼각함수 다 푸는데 산수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화학이라는 개념이 양적 관계에 연결이 되니까 어려운 거라 그 화학이라는 개념을 1주차 때 굉장히 꼼꼼히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2주차 때부터 조금 더 따라오기 쉽습니다. 저희는요. 1, 2, 3, 4단원을 순서대로 화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2단원부터 수업하신 선생님들, 3단원부터 수업하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탈률이 많거든요. 1단원부터 하면 지레 겁먹고 몸 사겠어 하고 나간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화학이 1, 2, 3, 4단원이라는 순서는 굉장히 유기적인 순서예요. 그거를 굉장히 잘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단원부터 차례대로 나갈 건데요. 저희 1주차 수업이 항상 조금 쉽다고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수업 중에 좀 고득점자 아이들이 오면요. 항상 자세가 이렇습니다. 해봐. 쉽잖아. 막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전화를 드리면 난이도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주차는요. 그리고 2주차에 넘어가면요. 바로 아이들 자세가 바뀌는 저렇게 푼다고? 라고 하는 부분이 1주차와 2주차에 굉장히 그 연결고리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들 맨날 듣는 화학 수업과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 1주차에 대한 저희 화학에 대한 기본을 제대로 정립해 놓은 다음에 양적 관계로 연결이 되면요. 아이들 굉장히 생각보다 쉽게 풉니다. 그래서 그 양적 관계와 함께 2단원으로 가보시면요. 저희 원자, 현대 원자 모양과 전자 배치라고 해서 이거 쉽게 말해서 오비탈 나오는 부분인데 오비탈은요.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절대 이해 못합니다. 오비탈을 이해하려면 양자역학 이해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22년도 개정에선 빠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막 선생님 도대체 S 오비탈이 뭔데요? 막 이렇게 오비탈 확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정말 미안한데 내가 화학 전공자라서 정말 미안한데 이해하지 마. 너네 이해 못해. 이해하고 싶으면 양자역학 배우고 와. 그럼 나와 대화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요. 정말 문제풀이 수단으로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요. 1단원 아이를 버팁니다. 오히려 2단원에서 이탈률이 더 많아요. 어렵거든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근데 요거를 문제풀이 수단으로 가져가고 문제풀이 연결이 되는 순간 바로 이 정도면 되겠네 라고 하는 부분,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라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결합이라고 해서 분자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냐, 삼각뿔형이냐, 정사면체형이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꼼꼼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걸 제시하고 있고요. 마지막 4단원이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아이들 기말고사 준비하는 그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과염기, 중화반응, 그리고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산염기 중화반응 같은 경우는 유구하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중화반응에 더해서 양적 관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는 걸 제대로 할 수 있냐라고 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슬래시 풀이법이라고 있습니다. 중화반응은 이걸로만 풀면 돼 라고 하는 강조하는 부분들, 그거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산화환원 반응 같은 경우는 이제 산화수 계산에 더불어서 되게 복잡한 화학식이 나올 거예요. 그거 개수 맞출 수 있냐 정도까지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전반적인 화학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1주차부터 8주차까지 1, 2, 3, 4단원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업은 1월 5일에 개강을 하고 있고요. 총 8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 카카오톡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